안녕하세요. 연일치원 로미언니입니다. 586 세대라고 하신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흔히 2030들이 혐오하는 586 스윗 세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사람들하고는 매우 동떨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가스라이팅에 전혀 동참하지 않은 1인입니다. 덕분에 그 당시에는 다른 남자들로부터 질시와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도 별로 다르진 않았고요. 여자들이 변하기 시작한 건 80년대 중후반 정도라고 봅니다. 요즘 2030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듯이 예전에도 똑같았어요. 단지 요즘처럼 폭력적이고 노골적이지 않았을 뿐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거를 눈치채는 사람이 거의 없더군요. 그래서 다들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한국 사회가 세뇌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걸 보며 어처구니 없어 했습니다. 저는 한국 여성과 연애라는 걸 해본 게 2번 정도밖에 없고요. 그 이후로는 절대 한국 여성과는 연애는커녕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가신 분이네요. 이후 해외로 이주해서 외국에서 살면서 현지 여성들과만 연애를 해왔는데요. 요즘은 많이들 퍼질 대로 퍼져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서도 여자들이 정말 다릅니다. 한국처럼 요구하는 게 많지도 않고 무개념인 사람도 많지 않아요. 한국 여성들이 흔히 하는 플러팅, 저번에 로미 언니 방송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남자한테 여지를 주고 나머지는 남자들이 알아서 접근해라 라는 식을 해외에서는 play hard to get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들은 남녀 불문하고 비난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런 식이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영상들을 잘 보면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지는 않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처럼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예쁘다고 봐주는 건 없거든요. 한국 여성들은 한국이 여성 차별을 한다며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만 외국에 나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처럼 여성 우대 정책이 많은 곳도 없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면서도 여성은 군대가 면제된다는 것부터가 매우 큰 혜택이고요. 산후조리원, 여성 안심 귀갓길, 임산부 전용 좌석, 여성 전용 주차장, 기타 여성 우대 정책은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특정 성별에 대한 우대 정책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민주주의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게 무너지면 그냥 특정 성별을 위한 공산 독재 국가나 다름이 없죠. 최근 동덕여대 사태만 봐도 이를 잘 증명합니다. 말로는 민주를 외치지만 행동은 공산국가에서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죠. 만약에 미국이었다면 동덕여대생들은 테러를 저지른 그날 바로 전부 연행됐을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서 당연한 행동이니까요. 단지 특별 성별이라서 봐준다. 이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은 한국이 여전히 전근대적인 사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해외에 살았을 때 서양에 대한 환상을 가득 품은 한국 여자분들이 해외에 나와서 한동안 살다가 주변인들도 모르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 돌아가냐고 물어도 다들 우물쭈물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하는 여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단지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꿀 빨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상 해외 생활을 했더니 환상과 다르게 힘들었다 이런 것 같아요. 서구 선진국처럼 진정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여자도 똑같이 일해야 하고 똑같이 취급받거든요. 특혜도 우대도 없이 말이죠. 그게 싫은 거죠. 가끔씩 서양 유튜브 중에 남녀 차별이나 페미들의 행태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한국처럼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슈화가 되는 거죠. 실제로 외국에 나와서 살아보면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겁니다. 아무튼 저는 계속 서양 여자들하고만 사귀었고 한국 여성들과 사귈 때의 스트레스는 없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스탑 럴커론 또한 겉과 속이 다른 한국 여성들에게서나 발현되는 이야기입니다. 서양 여성들은 그렇고 아니고가 확실해서 한국 여성들처럼 남녀 사이에 온갖 전략이나 술수를 쓰는 여성들이 별로 없어요. 흔히 걸레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문란한 여자들도 그런 짓들은 잘 안 하죠. 골드 디거들을 제외하곤 말이죠. 현재 2030 한국 남성들을 봐도 여전히 멀었다고 보입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호구남들은 많이 줄었고 페미들의 온갖 폐악질과 설거지론, 퐁퐁남, 마통론, 도축론, 성량론, 스탑 열커론 등등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면서 늦게나마 깨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길거리 번따라든지 별의별 연애 강좌가 비싼 가격에 팔리고 동호회나 모임에서 여왕벌 놀이 같은 게 성행하는 걸 보면 여전히 호구남들이 훨씬 많고 게이니들은 얼마 없는 듯해요. 다들 온라인에서나 난리지 정작 현실에선 여자들이 플러팅하면 또 헬렐레 할 게 뻔하고요. 알아두셔야 할 게 현재 페미들을 양산한 것 또한 남성들의 책임이 큽니다. 지금은 페미들만 욕하지만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 또한 남성들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건 단지 586 세대만이 아니라 현재 젊은 세대에도 적용됩니다. 물론 이전 세대보다는 지금 세대 남성들이 잘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게 뿌리 뽑히려면 더 많은 남성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후배분들에게 조언을 주셨어요. 현재 20대, 30대 한국 남성들에게 팁을 주자면 국제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 중에 서양 쪽을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본인이 서양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한국 여성이 싫어서, 한국 사회가 싫어서 도피형으로 서양에 왔다가 낭패 보는 경우를 주위에서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대부분은 영어만 해결되면 모든 게 잘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언어 장벽 너머에 문화 장벽이라는 더 높은 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5% 이상의 한국인들이 이 장벽을 넘지 못해 좌절감을 느끼고 한인 사회에서 어슬렁거리거나 도로 한국행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에 역이민이 유행이죠.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역시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 최고다 라는 국뽕형 뉴스들이 난립하지만 실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만약 자신이 늙음하게 저런 꼴을 당하기 싫으면 서양 여자와 국결은 신중해야 합니다. 단지 엘프녀가 많다는 이유로 덜컥 결혼했다가 나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수 있거든요. 저는 애초부터 서양에 대한 환상이 없었기 때문에 좌절감도 없었고 잘 적응했지만 대부분 서양에 오는 한국인들이 커다란 환상을 품고 왔다가 그 환상이 깨지면서 온갖 패닉 현상에 빠지는 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 남성들이 진정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페미들을 박멸시키고 싶다면 남성들부터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돈 많은 알파남들은 도축당하기 싫어서 계속 결혼을 기피하게 될 것이고 알파남들을 만나던 여자들은 결국 적당한 퐁퐁남을 찾거나 그마저도 안 되면 머슴처럼 부리고 살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달려드는 여자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 와서 만나본 몇몇 중년 여성들 중에 나 외로운데 말 잘 듣는 머슴 찾는다 라고 대놓고 말하는 여자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게 참 전형적인 한국 문화인데요. 사랑이 없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여자들은 20대, 30대 때야 아직 친구들도 있고 놀 것도 많아서 절실함이 안 느껴지겠지만 40대가 가까워질수록 친구들도 하나 둘 떠나고 결국 혼자서 남게 되면 진정한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 사무치게 되거든요. 그 전에 재미있던 것들도 다 시들해지고요. 그나마 계속 혼자 살아오던 남자들은 그런 외로움에 매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안 되지만 그동안 온갖 호의와 혜택을 받던 여성들이 중년이 되면서 중성으로 취급되고 이 사회가 얼마나 차가운지를 깨닫기 시작하면 저렇게 달려드는 여자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도 40대 여자들이 결혼 못해서 결정사에 드나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요. 30대까지야 페미에 물들고 남염하고 비혼을 외칠 수 있지만 나이 들면서 그게 다 의미 없다는 걸 깨닫지만 이미 늦었거든요. 그래서 스탑 럴커들이 되는 겁니다. 나이 들어 외롭고 결혼은 하고 싶으니까요. 제가 봤을 땐 한국 여성들의 90% 이상이 레디컬 페미니스트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미 한국 사회 자체가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사회이고 이미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 사회의 모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진다면 레디컬 페미니스트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이 현재 한국 사회의 모든 여성 혜택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페미니스트 맞습니다. 적어도 서양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도 남성에게 기대려 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유행 중인 사비 운동 또한 서양에서는 애들 놀이 같다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걸 그네들은 모를 겁니다. 이것도 한번 조사해서 올리면 재미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586 세대면 나이가 좀 있으신데 일찍부터 이제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가지셨고 또 서양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서 더 이런 부분들을 극명하게 느끼신 것 같아요. 해외 생활을 오래 했고 또 거기서 여자분들을 만나보신 남자분들은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일찍부터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점을 발견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내주시는 사연의 공통점이 한국 여자들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해외에 나가서 외국 여성들을 만났을 때는 정말 그러니까 매너가 다르다. 한국에서 연애할 때 고민되는 것들이 외국에서는 진짜 없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한국 사회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역으로 여자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연자도 말씀하셨듯이 여성들을 위한 우대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고 사실 그것들보다 가장 큰 혜택은 분단 국가에서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거, 한쪽 성별만 군대에 간다는 거, 이거 자체가 객관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분들이 점점 더 남자들을 무시하거나 여성 우대 혜택들을 요구하고 또 실제 법으로 만들어지면서 이게 정말 임계점에 이르렀다라고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4비운동, 그러니까 비연애, 비성관계, 비결혼, 비출산 운동,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제에 저항하고자 결혼과 출산뿐만 아니라 이성과의 연애, 성관계까지 거부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런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데 미국 여성들도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뭐 일부에서 한국의 4비운동을 지지한다, 우리도 하겠다라고 SNS를 통해서 발표하는 여자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여자분들을 보는 리액션 컨텐츠도 있던데 굉장히 이제 비웃는 여성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82년생 김지영 컨텐츠까지 미국에서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4비운동의 시발점이 된 소설 82년생 김지영도 미국에서 재조명되는 모습이다. 유명 틱톡 유저가 지난 3월 게시한 82년생 김지영 관련 영상이 미국 대선 이후 59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K-페미가 역수출되고 있기도 한 신기한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앞으로 한국 여성분들을 건너뛰기 하고 국제연애, 국제결혼으로 눈을 돌릴 20대, 30대 남자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정 성별을 약자로 규정하고 혜택을 몰아주는 게 아니라 이런 정책들도 차츰 조정되면서 진정한 남녀 평등, 동등한 사회가 되어 가야지 앞으로 한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과 사연으로 의견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